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매번 월초마다 이렇게 지난 한 달 동안 야투 시도, 그리고 두 번째로 자유투 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좀 언더오버적으로나 야투상으로 마진, 얼마나 상대팀보다 더 던졌고 덜 허용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좀 유리한 지점에 있는 팀들이랑 안 좋은 팀들 그런 것들을 살피는데, 여기 위쪽에 보면 이제 제가 뭐 시도수나 허용수 그리고 합이나 뭐 마진 이렇게 적어놨는데, 말 그대로 합이 이게 높을수록 오버에 가까운 거고 적을수록 언더에 가까운 뭐 그런 팀들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자유투 같은 부분에서도 여기도 합이 당연히 오버에 좋을 거고 마진상으로는 이득을 봤다는 소리겠죠.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브루클린 같은 팀이 있는데, 브루클린은 지금 자유투도 22번째로 많이 안 터졌는데요. 경기당 야투 시도도 굉장히 좀 적게 주고받은 셈입니다. 이런 팀들이 대표적인 언더팀이라 할 수가 있고, 이제 뉴올리언스 얘네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야투를 가장 많이 주고받았는데 자유투도 6번째로 많이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팀들이 오버보기 좋은 팀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렸을 때 뭐 위쪽에 있는 것들은 앞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한 거고, 아래쪽에 있는 게 조금 더 종합을 했을 때 좀 더 이렇게 야투상으로나 자유투상으로 이득을 본 팀, 손해를 본 팀, 그리고 오버보기 좋은 팀이나 언더보기 좋은 팀들 이렇게 좀 결론을 내가지고 1월 달에도 이런 것들 좀 써먹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첫 경기는 워싱턴 대 브루클린 경기입니다. 동부의 그냥 하위권 팀들이죠. 13등, 14등인데, 근데 얘네들이 은근 요즘에 좀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싱턴이 시즌 초반에 23경기 중에 3승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9경기 중에 5승 거두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연패도 꽤나 길었던 거 생각하면은 특히 요즘이 좀 괜찮은 시기거든요. 저는 그 바탕에 일단 알렉사레가 너무 잘하고 있고, 요즘에 뭐 3점 같은 것들도 괜찮다든지, 오펜시브 리바운드 좋고, 턴오버도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워싱턴은 원래 턴오버가 굉장히 많은 팀이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턴오버 수치가 꽤나 좋게 지킵니다. 좀 할 만큼은 한다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바로 뭐 직전 경기 때도 이거를 이제 5분 동안 필드골을 하나도 못 넣는 구간이 발생한다던가, 미러키한테 다시 또 역전도 당하고, 사실 뭐 내용상으로는 믿음이 좀 안 가는 팀이라는 얘기가 될 만도 합니다. 브루클린이 이제 또 백투백인데, 얘네들이 백투백은 0승 5패예요. 근데 제가 이걸 조금 더 찾아봤더니 어제는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결장이 있었잖아요. 여기다 이고르 데민도 휴식도 주고 이랬었는데, 오늘은 아마 이제 백투백 첫날에 휴식을 주고 두 번째 경기 때 애들이 많이 출전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저는 저번에도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이런 공격 부분에서 역량, 얘가 있을 때가 12.5점가량의 공격에서 플러스가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올 시즌 상당히 중요한 선수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마포주의 올 시즌 게임 로그들인데, 시즌 초반에 이렇게 백투백일 때 뛴 적도 있었습니다. 다시 뭐 백투백 두 번째 경기 때 빼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마포주가 백투백에 뛰든 안 뛰든 간에 전부 다 이렇게 많이 졌었거든요. 최근에는 백투백일 때 아예 통째로 쉰다든지, 또 두 번째 때 경기를 쉰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첫날에 휴식을 주고 두 번째 날에 뛰게 하는 경우입니다. 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좀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다. 마포주가 뛴다면은 충분히 좀 경쟁력이 있는 브루클린이라고 봐가지고, 저는 매번 감독 칭찬도 많이 하고, 뭐 리바 사초 같은 거, 아까 워싱턴이 오펜이 좋다고 했는데 브루클린은 디펜시브 리바운드가 아주 좋은 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직전 경기 휴스턴한테도 사실 경기는 그냥 원사이드 했지만은 자유투를 너무 많이 놓쳤다든지 그런 것들도 사실 좀 저는 브루클린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일단 언더는 보기 좋은 팀이고, 요즘에 워싱턴도 사실 이렇게 뭐 오바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다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워싱턴은 홈에서 오바, 브루클린도 원정일 때가 조금 더 점수가 더 난다. 지금 개인적인 시선으로는 언더 보고 있긴 하거든요. 워싱턴도 잘하고 있는 구간이라 불편하지만 브루클린의 승리나 언더 쪽으로 좀 볼게요. 둘 다 홈이나 원정상으로는 약간의 오바 흐름으로 간다든지, 마포주가 있으면 점수도 더 난다, 지금 캠 토마스도 왔다, 이런 게 좀 언더에는 부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인디애나 대 샌안토니오 경기 한번 해볼게요. 자, 요즘에 인디애나가 지금 10여 패를 받고 있는데, 저는 근데 은근히 요즘에 슬슬 괜찮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제가 직전 경기 올랜도전도 인디애나에 프렌에 갔는데, 사실 이길 뻔도 했던 경기지만은 3쿼터에 리드를 많이 날렸다. 특히 인사이드, 페인트 존 안쪽에서 너무 많은 실점을 했다든지, 매번 말하지만 야투 효율이 되게 안 좋은 팀이에요. 좀 무의미한 이런 그 슈팅의 위치들을 봤을 때는 비효율적인 점퍼가 너무 많았다던가, 좀 공격이 조잡한 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요즘에 슬슬 괜찮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뭐 수비적으로는 그렇게 뭐 좋지는 않다. 얘네들도 페이스가 굉장히 빠른 팀들이거든요. 마침 오늘 샌안토니오도 이제 웬베냐마가 결장을 하게 되는데, 와, 직전 경기 때 뉴욕이랑 엄청 혈전이었었습니다. 다행히도 웬베냐마는 길게 빠지진 않을 거고, 아마 내일 경기는 바로 또 퀘셔너블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전까지 샴페니가 얘가 3점이 그렇게 막 좋지가 못했는데, 한 번에 이제 11개의 3점을 꽂으면서 구단의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 이제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면 일단 바셀이랑 웬메냐마가 없는 건데, 바셀도 지금 샌안토니오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이런 그 평균 득점 수치를 보이고 있는 선수거든요. 얘도 좀 뭔가 리듬 슈터 느낌은 있지만은 볼륨을 채워줄 수 있는데 없다는 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자, 웬메냐마의 결장을 보겠습니다. 올 시즌 웬메냐가 없는 12경기 동안 팀은 9승 3패였었어요. 뭐 없어지면은 4점가량 득실에서 손실을 보고 오바로 많이 간다고 하거든요. 지금 마침 인디애나도 꽤나 빠른 팀이고 해가지고 저는 샌안토니오가 오바 버는 건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밑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웬메냐가 있을 때가 야투도 좋았었고 3점은 없을 때가 좋긴 한데, 이외에 뭐 수비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특히 웬메냐가 없을 때 상대의 이런 야투들이 꽤나 좋게 찍히는 것들. 물론 코넷도 좋은 수비수예요. 지난번 경기 때도 웬메냐 부상당한 다음에 이걸 역전했을 때는 샴페니도 샴페니지만은 코넷이나 켈든 존슨 이런 애들의 허슬이 정말 눈이 부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단 샌안토니오는 웬메냐마가 없어도 어느 정도의 뭐 기본빵은 괜찮게 생각을 한다. 이건 있지만은 이게 타이밍상 샌안토니오의 3점도 사실 지금 꾸준히 좋지가 못한 시기거든요. 최근에 5경기는 32.6%에다가 올 시즌 평균보다도 많이 못 미치고 있다. 인디애나는 슬슬 괜찮아지고 있는 와중에 있다. 저는 일단은 오바가 차라리 더 나을 것 같기는 해요. 샌안토니오 6.5 이거는 거의 뭐 동부에서 지금 노답인 인디애나 상대로 6.5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거긴 한데, 나는 뭔가 인디애나도 요즘에 슬슬 뭐 좋아지고 있는 것도 제 눈에는 보이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샌안토니오의 6.5는 그다지 매력적인 선택지는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기준점 확실히 좋은데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나는 238.5 기준으로 오바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 좀 해봤네요. 자, 그 다음 경기는 뉴욕 대 애틀랜타 경기 보겠습니다. 얘네들도 얼마 전에 경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12월 27일이니까 얼마 안 됐는데, 자, 그날 이제 128대 125로 뉴욕 닉스가 원정 갔는데도 점수가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조시 하트는 없는데 로빈슨은 뛸 때였었어요. 그래갖고 나름대로 미첼 로빈슨이 또 오펜 리바도 꽤나 가져가고, 이날 뉴욕 닉스가 19개의 오펜 리바를 건졌거든요. 페이스는 103 정도로 뭐 아주 빠른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뭐 야투 같은 게 썩 좋지는 않았다. 그래도 이런 더 많은 기회 이런 것들, 그리고 자유투 시도가 많았다는 거, 이런 거 바탕으로 꽤나 했던 거거든요. 내용상으로는 타운스랑 이제 브런슨이 둘 다 30점을 넘겼던 거, 타운스가 무려 자유투를 18개를 시도를 했던 날이에요. 이런 것들은 약간 좀 평균적인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가 있는데, 좀 어쨌든 뭐 크게 나쁘진 않았던 경기였었습니다, 뉴욕은. 반대로 애틀랜타는 이날 일단 오콩우가 꽤 좋은 날이었어요. 야투나 3점이나 아주 잘 터졌고 31점이나 기록을 했다. NAW도 25점. 제일런 존슨은 20점밖에 못 넣었지만은 그래도 뭐 거의 뭐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활약을 했는데, 이날 트레이 형이 31번 뛰고도 9득점에 그쳤습니다. 비로소 이제는 애틀랜타 구단이 트레이 형 중심에서 제일런 존슨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선택을 할 거라고 이렇게 좀 많이 예측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 형이 트레이드 될 수가 있을 것도 같은데, 어쨌든 지금 애틀랜타는 꾸준하게 트레이 형이 돌아온 기간 동안 많은 실점을 기록 중이기도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페이스도 빠르고, 지금 애틀랜타는 리그에서 최근 한 대여섯 경기가량 꾸준하게 가장 높은 페이스를 기록하고 있는 팀입니다. 무조건 빠르게 하는 팀이라는 소리고요. 바로 이제 직전 경기들 내용들을 보면은 뉴욕은 이제 샌안토니오한테 진짜 이제 19점 앞서던 거를 다 뺏겨버렸습니다. 사실 3점도 잘 터지고 벤치나 뭐 다 좋았는데 샴페니의 3점이 너무 억가였던 것도 있었고, 막판에도 켈든 존슨이나 이제 코넷한테 오펜 리바라든지 허슬에서 밀린 거,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뉴욕답지 않았었죠. 그래도 오늘은 일단은 또 홈이라는 점도 있기도 하고, 뉴욕은 늘 말하지만 홈 강팀입니다. 시즌 초반에는 홈에서 올마를 한 적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깨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홈에서는 강점이 있을 것 같고요. 애틀랜타는 지난번 경기 때 16오펜을 따고 그 야투를 17개나 더 시도를 했었어요. 뭐 포르징기스도 복귀한 데다가 나름대로 이제 좀 슬슬 괜찮아지고 있는 모습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미네소타 정도 팀을 상대로 그런 경기를 했으니까 그래도 뭐 득점에서는 꾸준함이 있다, 이런 게 비춰지긴 하는데, 글쎄 일단 뉴욕 닉스는 저는 기복이 꽤 없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점이 꽤 높은 팀인 것 같고, 야투가 안 풀리는 날에도 어쨌든 뭐 수비 기본빵도 꽤나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좀 풀어가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얘네들도 최근에 보면은 샌안토니오한테 134, 뉴올한테 125, 애틀한테 125, 클브란트 124, 이런 식으로 실점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뉴욕이 지금 더 오바가 보기 좋은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좀 어려운 경기 같기는 해요. 뉴욕이 그래도 홈으로 오니까, 지난번에 원정에서도 꽤나 선전을 했는데 홈으로 오니까 뭐 7.5 정도여도 한번 보고 오는 싶다, 그런 생각도 있고, 이게 일단 애틀랜타가 지난번 미네소타전을 이기기 전까지 7연패를 박았던 팀이잖아요. 그런 것도 좀 힘이 실리고, 246.5 이것도 높은 기준점이지만은 저는 일단 두 팀의 양상으로는 오바를 좀 더 보고 싶긴 합니다. 자유수도 꽤나 날만한 그런 구성인데다가 지난번 경기 때 딱히 뭐 야투가 엄청 뭐 삐뚤어지게 많이 난 거였다, 오바를 보기에 상당히 좋은 조건이었다,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많은 시도 속에서 좀 더 야투가 잘 터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클리블랜드 대 덴버 경기입니다. 뭐 여러 번 말하지만은 요키치의 결장 이게 가장 큰 변수죠. NBA에서 500분 이상을 뛴 선수들 가운데 가장 온오프 코트 넷 레이팅 차이가 큰 선수들이 누구냐? 요키치가 당당히 1등입니다. 뭐 MVP 컨텐더라는 소리죠. 이만큼이나 좀 좌우하는 영향력이 아주 큰 선수다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제 요키치가 없으면은 지금 발렌슈나스도 직전 경기 때 부상당했거든요. 뭐 고든이나 브라운 여전히 없고 캠 존슨도 없고 이래가지고 직전 경기 때 덴버가 토론토한테 승리를 거뒀는데 사실 그거는 토론토가 이제 아예 벤치는 3점을 아무도 못 넣었습니다. 16개인가 15개 중에 빵개였었고 또 이제 덴버도 사실 그날 제가 또 오바를 보기도 했는데 후반전에 이제 3점이 18개 중에 3개 들어갔거든요. 야투 성공률도 아주 별로였었고 그러니까 지금 덴버는 사실 그냥 언더가 조금 더 낫긴 나아요. 그 전까지는 확연한 오바티였는데 저번에 마이애미전 요키치가 부상당한 후라든지 직전 경기 토론토전을 봤을 때는 야투가 일단은 저는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동부 원정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어느 순간쯤에 브라운이나 고든이 돌아올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일단은 내일은 못 나올 거라고 한다. 이러면은 저는 지금이 덴버 반대복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를 노려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12.5라는 굉장히 높은 기준점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클리블랜드 그래도 지금 슬슬 괜찮아지고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한창 진짜 갈란드도 너무 안 좋고 이럴 때 그때보다는 지금 확실히 나아지긴 했습니다. 웨이드 같은 친구들 넣어갖고 좀 사이드를 극대화를 한다든지 벤치가 두터워진 면들 그런 것들도 있기도 해가지고 지금 덴버가 그냥 라인업 자체가 보시면은 머레이 혼자 버티고 있는 뭐 그런 시기잖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이런 것들 보여드리면서 이 자말 머레이가 이제 자말 머레이가 이 요키치가 없는 구간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요키치가 없을 때 자말 머레이는 굉장히 지표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그나마 좀 봐줄만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전부 다 플러스로 많이 갈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 조금 이제 완화가 된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봐줄만한 수치예요. 요키치가 없을 때 득점 같은 게 사실 이거보다 훨씬 좋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수준이고 뭐 야투의 내용이나 효율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요키치가 없을 때도 머레이가 팀을 이끌만은 하다 뭐 그런 건데 근데 직전 경기 토론토는 사실 이 공격 부분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팀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오늘 상대하는 클리블은 상당히 좀 어려울만 하다. 여기에 있는 지표만 봐도 덴버는 이제 앞으로 이게 더 안 좋아질 거고요. 클리블랜드는 다소간에 좀 괜찮아진 시점에 있다. 여전히 뭐 이렇게 3점 같은 게 되게 좀 많이 얻어맞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덴버는 여기 있는 것보다 직전 경기 때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그런 후반전에 3점 개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눈에 띄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덴버가 확연한 하락세를 겪을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 요키치가 없는 12경기 중에 4승 8패였었거든요. 팀은 한 10점가량 손실을 보고 언더로 무지막지하게 많이 간다. 요키치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야투 4% 줄어들고 3점도 꽤나 많이 줄어들고요. 수비적으로 변차이는 없지만은 확실히 요키치가 없어지면은 공격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을 텐데 심지어 작년에는 요키치가 없는 구간에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거보다는 라인업이 확실히 나았거든요. 지금은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다. 브라운이나 고든이 돌아오면 조금이나 나아지겠지만은 지금이 덴버의 반대를 조금 더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 기간 동안 아무래도 데이런 홈즈나 뭐 나지 이런 애들이 센터를 볼 텐데 그 기간 동안 덴버는 또 이제 낮아진 높이 그런 것들로 이런 투빅한테는 고생을 할 만도 하겠죠. 당분간은 덴버 반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준점이 상당히 높긴 하지만은 클볼 쪽으로 보고 237.5를 받았는데 사실 이게 클볼도 지금 보니까 수비가 조금 괜찮아진 시기예요. 일단 좀 빠른 팀이고 뭐 이런 건 있는데 어쨌든 공격도 완전히 100%까지는 아니라는 거. 저는 덴버가 일단 좋지가 않을 거다. 그런 것들 살려가지고 언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는 미러키 대 샬럿 경기 있습니다. 얘네들도 얼마 전에 붙었어요. 12월 29일이니까 진짜 얼마 안 됐는데 그때는 샬럿의 홈이었었습니다. 113대 123으로 이 미러키가 이기긴 했는데 사실 게임이 사실 샬럿이 이제 전반전에는 많이 앞서던 구간도 있었습니다. 한 10점 이상 앞서던 구간도 있었는데 이걸 후반전에 역전을 한 거다. 어떻게 역전을 했냐? 미러키가 그냥 야투가 좀 더 좋았어요. 샬럿이 안 좋았고 전반전에 미러키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45.5%의 3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았습니다. 샬럿이 3점이 50%가 터진다든지 이런 게임이었는데 이게 이제 후반전에는 야니스가 조금 더 날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15득점도 하고 팀도 보면 3점 같은 거 괜찮았죠. 대신에 샬럿이 3점이 22개 중에 5개밖에 안 들어가고 야투도 썩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금 디아바테가 원센터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멤버상으로 칼크브레너나 플럼리 이런 애들이 빠지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 구성이면은 야니스가 조금 더 뛰어놀만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날도 야니스가 꽤나 많은 득점을 했고 이외에도 뭐 터너라든지 바비 포르티스 이런 애들 전부 다 20득점 넘겼거든요. 미러키가 사실 지금 사이즈가 아쉬운 팀이긴 하지만은 벤치 구간은 나쁘지가 않단 말이죠. 쿠즈마도 있고 뭐 포르티스도 있으니까 심스까지 있고 그래서 샬럿의 지금 좀 이런 위태위태한 높이를 좀 공략을 잘했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디아바테까지 만약에 내일도 캐셔너블인데 얘까지 못 나온다? 그럼 막 티잔 샬론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조금 센터를 봐야 되거나 할 텐데 정통 빅맨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미러키가 좀 더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여전히 뭐 크니플 위시로 이런 좀 공격 같은 거야. 브리스도 지난번 경기 때 못 나왔는데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거는 위협이 될 수 있지만은 미러키가 저번에 원정 갔을 때 2.5로 받았는데 홈으로 오는데 6.5다. 그럼 조건상으로 지금은 미러키가 더 나아 보이긴 하거든요. 여전히 뭐 3점 같은 거는 크게 변함은 없고. 물론 이제 샬롯도 3점을 잘 꼽는 팀이라 그런 게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은 저는 또 한 번 뭐 미러키에서 쿤보가 뛰놀 수 있는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러키를 좋게 볼 것 같고요. 이게 언더오버는 좀 애매한 것 같아. 미러키는 확연하게 지금 좀 언더팀처럼 보이는데 샬롯은 개오바팀처럼 나오고 사실 좀 높은 기준점은 아니죠. 어려운 것 같네 언더오버는. 저는 그냥 미러키만 좀 좋게 보는 정도로 갈게요. 홈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 경기는 시카고 대 올랜도 경기입니다. 사실 지금 시카고도 문제가 많은 셈이에요. 화이트나 기디가 없는 기간 동안 제가 이것 때문에 직전 경기 때 얘네들 반대를 보려고 했는데 그냥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트레이 존슨이 야투가 7개 중에 7개 그리고 어시스트가 12개 다 이렇게 좋았었고 턴오버도 팀이 7개밖에 없었습니다. 기디나 화이트 이런 좀 팀의 공격을 좌지우지하는 친구들이 없는데도 충분히 볼이 잘 돌았었고 제가 그날 이제 시카고 반대를 메인을 봤기 때문에 이 경기를 시청을 했는데 시카고가 볼이 꽤나 잘 돌더라고요. 3점이 그렇게 막 좋지도 않았는데 134득점이나 하고 물론 뉴올리언스가 좀 형편없는 그런 경기력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시카고의 경기력 딱히 크게 흠잡을 만하지는 않았다. 기디나 화이트가 없는데도 꽤나 돌아간 게 보이더라. 그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랜도는 지금 그나마 이제 뭐 벤치도 조금 괜찮아지고 자유투도 많이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좋았었어요. 직전 경기 때는 그 전까지는 이런 것도 안 좋았었는데 대신에 3점이 또 21개 중에 3개밖에 안 들어간 참 올랜도는 3점은 정말 재능 없는 팀인 것 같고 턴오버도 19개나 있었다. 근데 사실 이날 벤케로가 29득점이나 했거든요. 그리고 위닝샷까지 꽂아 넣었습니다. 인디애나를 상대로. 제가 이날은 인디애나의 뭐 프렌도 보고 싶다. 사실 간만에 승리까지 기대가 된다 이랬는데 올랜도가 어쨌든 이걸 뭐 역전까지 해내면서 위닝샷으로 이기긴 했지만은 사실 저는 벤케로가 29득점이라고 할지라도 경기 내용은 안 좋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닝샷을 넣었다고 할지라도 그 전에 뭐 자유투 미스라든지 클러치 때 이상한 턴오버나 이런 것도 되게 많았어가지고 당분간은 좋은 시기는 아닐 거라고 보여요. 벤케로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팀의 메인이 되는 기간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제 뭐 석스도 뛸 수 있고 블랙이 지금 선발로 올라왔잖아요. 자, 이제 블랙은 지난 이제 한 10경기가량 선발로 온다온 지 지금 한 10경기가량 됐는데 매번 뭐 30분 이상 뛰면서 공수 양면에서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수고 3점도 39%, 야톨도 47%, 꽤나 잘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대신에 이러면 좀 벤치가 약간 가벼워질 수가 있다던 이런 것들도 발생하는지라서 시카고가 이걸 홈에서 4.5%를 받았으면 그거는 그거대로 기분이 좋아 보이긴 하네요. 나는 지금 올랜도는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은 팀이다 이렇게 보여서 홈에서 프렌 받았으면은 저는 프렌 쪽 보고 싶고요. 이게 사실 올랜도는 좀 요즘엔 다시 언더팀으로 보이고 있고 시카고는 사실 언더보기 좋은 팀은 아닌데 지금 양상으로 저는 언더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뉴올 대 포틀랜드 경기입니다. 사실 지금 뭔가 둘 다 선택하기 굉장히 별로인 경기예요. 일단은 굉장히 별로인 경기다. 그건 있는데 올 시즌 두 분 맞붙어가지고 첫 경기 때는 페이스가 95.5가 찍혔고 두 번째 때는 108이 찍혔습니다. 근데 이게 두 번째 때는 감독이 바뀐 시점 보레고 감독 때고요. 첫 번째 때는 이제 윌리 그린 감독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첫 번째 때는 포틀이 이겼었고 뉴올이 한창 안 좋을 때고 두 번째 경기 때는 뉴올이 이제 포틀랜드를 홈에서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내일 또 뉴올이 홈인데 직전 경기 때 뉴올리언스 야투율은 정말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한 5연승인가 한 다음에 지금 또 계속해서 연패 중이잖아요. 근데 그 연패 가운데서도 가장 안 좋은 경기가 아니었나 직전 시카고전이 상대 기나 화이트가 없는데도 특히 이제 벤치 구간에서는 진짜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경기였었고 자이언은 이제 턴발로 올라오고 괜찮았어요. 근데 다른 애들이 너무 좀 별로더라고. 그래서 과연 뉴올이 내일도 저는 뭐 경기를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여전히 수비는 별로고 공격에서도 뭐 딱히 뭐 나아진 것도 그렇게 없고 이런 식인데 내일 뭐 포틀랜드의 약점은 일단 턴오버죠. 턴오버. 직전 경기 때 이제 오클라마 만나갖고 24턴오버. 오클은 원래 턴오버 유발을 잘하는 팀인데 거기에 유독 더 포틀랜드가 고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야투율도 개망이었었고 오클한테 스틸 15개 블락 10개를 내줬다. 대신에 그 전에 얘네들이 댈러스나 보스턴을 잡았잖아요. 좀 본인들보다 약간 윗급 레벨을 잡은 셈인데 보스턴한테는 턴오버를 20개를 유발을 한다든지 3점이 연속으로 지금 계속해서 안 터지고 있지만은 그런데도 꽤나 선전 중이기도 하거든요. 난 그래서 차라리 이게 또 홈이랑 원정 편차 그런 거 상으로도 뉴올이 홈으로 오면 좀 더 괜찮은 게 있기도 해요. 그런 것도 맞는데 물론 지금 아브디아도 얘가 이제 좀 자유투 잘 뜯고 뭐 이런 거는 좋아요. 지금 MIP 후보 1등이거든요. 기량 발전상. 요즘 들어서 턴오버가 너무 많기도 해.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어려워 보이는데 저는 포틀랜드 프렌이나 뭐 언더 쪽 보고 있어요. 이게 포틀랜드도 요즘 보면은 이게 페이스가 원래는 리그에서 한 4등, 5등 정도 하던 팀인데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21등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최근에 100대 초반밖에 안 찍히고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저는 공격은 이거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보지만은 수비가 일단은 좀 그래도 나쁘지 않다는 거? 네, 그런 것들 살려가지고 한번 언더 쪽으로 생각해 볼게요. 아마 근데 이거는 자유투가 굉장히 많이 불릴 수도 있기도 합니다. 뉴올리언스는 3점 굉장히 안 쏘고 인사이드에서 시도를 많이 하는 팀인데 그런 가운데 포틀랜드가 얼마나 또 자유투를 많이 내주느냐. 원래부터 자유투 많이 내주는 팀이거든요. 이런 것들로 좀 변수가 있을 수는 있어가지고 사실 언더오버는 되게 별로인 경기예요 사실. 자, 그 다음 피닉스 대 세크라멘토 경기입니다. 요즘 피닉스는 좀 수비 같은 게 나쁘지 않게 찍히긴 하네요. 공격에서는 3점 같은 게 오락가락하고 이런 게 있는데 안 좋은 날이랑 좀 좋은 날이랑 온도차가 좀 많이 심하긴 합니다. 그래도 원정보다 확연하게 홈이 좋다. 최근에 원정 경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클빌, 워싱턴, 뉴올리언스 전부 다 원정이었는데 그 가운데 뭐 3승 1패도 하고 그냥 올 시즌 전체적으로 피닉스는 기대 이상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크라멘토가 가지고 있는 장점, 제가 어제 보스턴전을 얘기할 때도 얘네들이 오펜시브 리바운드, 인사이드에서 이런 득점 빈도나 뭐 자유투 뜯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세크라멘토가 약간의 상승세에 있었던 그런 좀 좋은 기류라고 봤는데 최근에는 자유투를 굉장히 못 뜯는 게 보입니다. 4경기 동안 6개, 19개, 14개, 15개 되게 못 뜯고 있고 이 기간 동안 3점도 사실 댈러스전 한 번 잘 들어가고 나머지는 되게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수비는 할 수 없는 구성이고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조금 잘 딴다 이런 게 있지만은 피닉스는 상대한테 오펜 리바를 그렇게 많이 안 주는 팀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마크 윌리엄스의 영입으로 좋아졌다. 오히려 피닉스가 오펜 리바를 지금 잘 따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난 그래서 지금 요즘에 세크라멘토가 사실 좋은 구간이 조금 있었지만은 물이 빠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피닉스도 저는 꽤나 단단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복은 좀 있을지 몰라도 수비 같은 것들은 꾸준하게 좀 괜찮은 이런 기운을 내뿜을 수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저는 피닉스를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하고요. 11.5는 약간 부담되긴 하는데 그래도 홈일 때가 조금 더 좋다. 홈으로 오면은 실점이 8점이나 줄어들고 득점은 3점이나 오르더라고요. 피닉스가 여기다 229.5를 받았는데 사실 지금은 둘 다 페이스도 하위권인 셈이고 이게 피닉스가 정말 대량 득점을 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은 저는 229.5면은 일단 언더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골스 대 오클라호마 경기입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 맞대결상으로는 작년에 골스가 오클을 2대1로 이겼었어요. 작년에 오클라호마가 68승이나 거둔 팀인 거 생각을 하면은 14패 중에 2패가 골스한테 당한 거였다. 상당히 잘 싸운 셈인 거죠. 근데 올 시즌에는 2번 맞대결을 모두 다 이렇게 져버렸던. 그 전에 이제 23, 24 시즌에도 이게 골스가 꽤나 잘 비빈 셈이잖아요. 연장 가가지고 아쉽게 진 거 뭐 2번이나 껴있고 이러니까. 골스가 여태까지 오클한테 꽤나 잘 싸운 셈인데, 올 시즌에 2번 맞대결은 좀 이제 많이 좀 개발렸던 그런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내일은 또 드레이먼드 그린이 못 나올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올 시즌은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막 큰 차이는 안 나는데, 확실히 그린이 있을 때가 수비적인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모양새가 조금 더 있어요. 내일 여기다가 커리까지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 아마 골스가 다음 날에 또 경기가 있어가지고 어쩌면은 첫날에 좀 휴식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날일 수도 있습니다. 종종 골스는 그런 일도 하죠. 저건 상대가 오클라호마처럼 좀 빡센 상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골스가 요즘에는 3점 같은 것들이 그래도 조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전까지는 많은 시도에 비해서 안 들어간 날들이 좀 있었는데, 직전 샬럿전에서는 49개 중에 24개. 최근에 3점을 첫 번째,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쏜 팀들끼리 붙는 건데, 그 가운데서 골스가 이겼었고요. 특히나 이제 벤치도 상당히 좋아진 점들. 요즘에는 주전 구간보다 벤치의 이용률을 높이면서 벤치 득점도 상당히 괜찮은 모양새가 있습니다. 대신에 요즘에 늘 턴오버가 좀 많은 거. 지난번에 오클과의 맞대결 2번 모두 다 15턴오버, 20턴오버씩 했는데, 요즘에는 골스가 그린에서 유발되는 턴오버가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턴오버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갖고 쉬운 득점을 많이 내준다. 턴오버를 내줘가지고 거기서 비롯되는 이런 실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아쉬울 수가 있고요. 자, 오클라호마는 내일 이제 하텐슈타인이 빠집니다. 근데 이게 하텐슈타인이 저는 팀에 많은 도움이 되는 선수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지만은, 오클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하텐슈타인이 없을 때 이때가 오히려 조금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하텐슈타인은 상대팀에 이런 몸빵이 조금 센 센터가 있다든지 좀 인사이드 공격력이 강한 팀, 그런 팀들한테는 홈그레인이 너무 좀 얄쌍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은, 골스는 인사이드 공격력에서는 딱히 오클한테는 위협을 못 주는 팀처럼 보입니다. 아까 말했던 골스의 약점이 턴오버를 리그에서 가장 잘 이렇게 공략할 수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얘네들이 오클의 문제라면 최근 9경기 동안 5승 4패거든요. 이게 뭐 세나토니오와랑 3번 붙은 거, 미네소타한테 한 번 진 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도 최근 9경기 5승 4패에다가 이 기간 동안 3점이 25번째로 좋지가 않았다. 자유투도 24번째로 못 뜯었다.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바로 직전 경기 포틀랜드와의 경기를 압살한 거나, 저는 요즘에 경기력이 막 나쁘진 않아 보이거든요, 오클라호마가. 저는 지금은 상성면에서 오클이 좀 더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 작년에는 많이 졌는데, 올 시즌에 2번 모두 다 경기 내용이 좋았었고, 내일도 혹시라도 모를 커리의 추가적인 결장 가능성, 관리 가능성, 이미 뭐 그린이 빠지기 때문에 이것도 수비에서는 아쉬울 수 있다고 보이고,
사실 지금 골스가 6경기 동안 5승 1패로 꽤나 괜찮은 구간이긴 한데요. 그 기간 동안 상대들이 사실 조금 빠지는 면도 있다고는 봐가지고 오크를 좀 더 높이 보면서 언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이커스 대 멤피스 경기인데 일단 그림이 되게 안 그려지는 경기예요. 자, 레이커스 요즘에 공격 안 되고 수비도 개판이다. 특히 수비에서 이 페인트존에서 너무 개판이거든요. 직전 경기 디트로이트한테 페인트존에서 74실점으로 아주 뭐 지배를 당했다. 근데 직전 경기 때 이제 왼쪽이 이제 디트로이트가 레이커스 인사이드를 터뜨린 겁니다. 보면은 그 비효율적인 이런 미드레인지가 몇 개 있긴 했지만 확실히 득점을 메이드 시킨 곳을 보면은 인사이드에서 엄청 많이 했고 3점도 그냥 몇 개 들어간 수준이다. 3점은 디트가 그렇게 많이 안 쏘는 팀이잖아요. 인사이드만 많이 때렸는데 인사이드에서 그냥 엄청나게 뭐 많이 뽑은 셈이다. 그만큼 지금 레이커스가 뭐 에이튼이 나쁜 수비수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지원들이 굉장히 부족한 팀처럼 보여요. 돈치치 같은 애들 그냥 뭐 자동문 수준이고 르브론도 수비 기여도도 적고 뭐 이런 식이어가지고 지금 딱히 뭐 레이커스가 이런 그림들을 꾸준하게 좀 안 좋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런 게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벤치 구간에서 34대 67로 아주 뭐 압살 당한다든지 뭐 부상이 상당히 많은 것도 있기도 합니다. 리브스 없고 하치무라 공백도 사실은 뭐 좀 약간 있는 거기도 하고 마침 지금 멤피스도 결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뭐 그동안 뭐 맨날 결장하는 애들에다가 여기다 이제 또 KCP 요즘에 3점이 좀 괜찮았거든요. 직전 경기 때 못 나왔었고 내일도 캐셔너블이다. 제일런 웰스 오신도 그냥 꾸준하게 잘하고 있었는데 얘도 또 캐셔너블이에요.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멤피스는 생각보다 벤치가 그래도 구색은 갖출만 한데 직전 경기 때 그나마 모란트가 40득점 한 거 좀 뭐 좋았다고 봐야 되고 멤피스도 요즘 보면은 3점 시도를 조금 줄인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 한 6, 7경기? 그 기간 동안은 3점 시도가 한 40개 근처로 됐는데 최근 3경기 동안 34, 32, 29 그렇게 많이 시도는 또 안 하더라고요. 그만큼 인사이드 시도가 많을 건데 최근의 공격의 효율성들을 봤을 때 인사이드든 외곽이든 그렇게 나쁘진 않다. 멤피스가 요즘 보면 페이스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갖고 여기는 이제 수비의 이런 효율성 이런 것들이 괜찮은 반면 실점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난 이래가지고 이 경기가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은 레이커스를 보기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양 팀이 걷어들인 승수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차이가 굉장히 크긴 한데 난 특히 지금 레이커스가 너무 안 좋은 시기 같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돈치치랑 몰한테 맞대결상으로는 돈치치가 뭐 매번 잘 해왔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요. 나 지금 레이커스 수비가 너무 안 좋아 보여. 그런 것도 살려갖고 저는 뭐 언더라든지 멤피스의 프렌 그런 방향으로 살짝 볼게요. 어렵다.